10월 30일에 있을 재보선, 오늘이 바로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화성과 포항 두 군데뿐인 미니 재보선이긴 합니다만 공천 과정부터 참 떠들썩했죠.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서청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서 열기를 더했고요.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태 정치의 부활을 막겠다 선언도 했습니다. 선거전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재보선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은 어떨까요? 먼저 새누리당 공천위원이시죠.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재보선 승리를 위한 새누리당의 전략이랄까요? 출사표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된 그런 보궐선거인데요. 예. 그러니만큼 저희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두 군데 있는 보궐선거이고, 예. 역시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 차분히 다가가서 예. 우리가 내놓은 후보자의 장점을 잘 알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조용한 선거로 치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이제 무슨 전체적인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 쟁점이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릴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표를 잘 뽑는 선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선거 치르겠다라는 출사표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인터뷰 많이 했지만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조용하게 가겠습니다. 특이한 전략인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워낙 전반적으로 두 군데가 다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에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거죠? 여유가 있는 선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예. 단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크게 곤란을 느끼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에도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직접 해결해주는 그런 우리 후보다 이렇게 좀 컨셉을 정하고 있고 포항시 남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 과거에 이상득 전 의원께서 2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 또 나쁜 면을 많이 봤지만 이후에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서 김영태 전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실망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울릉 박명재 후보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만큼 쉽진 않다, 여유롭진 않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잡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먼저 경기 화성갑의 서청원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2번이나 구속이 됐던 비리 전력이 있는데 공천 주면 당 이미지가 뭐가 되느냐. 당 내부 반발이 컸었거든요. 공천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정치인이든 이 공천 과정을 정말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의 뜻에 맡겨놓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공천에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런 공천 과정을 앞으로는 하루빨리 우리 정치에서 이제 좀 바꾸어 나가는 노력만이 그런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에 저희들도 많은 논의와 토의를 했지만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그런 과거 전력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참작할 만한 사유라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소위 비리에 연루된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 그 자금의 사용처라든가 또는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는데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에 본인이 사건에 연루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하게 설명을 했고, 또 예를 들자면 본인이 18대 국회의원 할 때 국회의원
99명 중에서 재산 공개를 했더니 마지막이더라. 그런 정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치부나 착복이 없었다고 나름대로 설득을 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 당에 현실에서는 필요한 인재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개인 착복이 아닌 어떤 당 차원의 비리였다. 예, 그런 면도 사실 많이 참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납득하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천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 확신에 의해서. 근데 연이어서 또 터져 나온 것이 아들은 총리실 특채 의혹, 딸은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 연루. 사실은 그 두 가지는 굉장히 고질적인 고위층 비리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다 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었는데요. 공천 이후에 터져 나온 건가? 이건 확정된 이후에? 이런 의혹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뜻에 맡기겠다. 뭐라고 해명은 하고 있죠, 서청원 대표가? 제가 잘 듣지 못했는데 역시 선거라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고 이렇게 주위의 친인척 가족들의 어떤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충분히 심판을 받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나선 당에서는 조금 지금 불안한 생각이 드시겠네요. 충분히 또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산은 있다고 보시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흠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가 아마 우리나라 정치에서 과거 낭만주의 정치 시대의 그 막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 낭만주의 정치인인데 그 시대의 정치가 또 요즘에 그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은 또 그것을 충분히 그 자신의 장점으로 덮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심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대표는 이번에 되면은 7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국회의장까지 생각한 도전이겠군요. 아무래도.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경기 화성갑은 서청원 대 손학규 빅매치가 예상이 됐던 곳인데 결국 손학규 고문은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아쉬우십니까? 아니면 다행이다 싶으십니까?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자신이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에 임해야 되겠지만 상대가 어떤 분이냐 또 그분이 출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하다 또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손학규 전 대표께서 만약에 보궐선거에 참여한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전혀 달라졌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아마 하고 싶은 말씀들은 많을 텐데 지금 좀 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싶으시죠, 솔직히? 웃음이 모든 것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요.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한번 나왔을 텐데. 김재원 김재원 의원이었으면 나왔을 텐데. 예. 해보고 싶으셨습니까? 빅매치? 이루어졌기를 바라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손학규 손학규 고문의 경우에도 사실, 저희와 같이, 정치를 하던 분인데, 제가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경기도지사로서 늘 가깝게 만나 뵙고,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고 가신 분인데 또 새로 선거에 붙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느낌보다는 알겠습니다. 불편한 또 느낌도 있을 수 있지 개인적으로는. 않겠습니까? 자, 그거는 뒤에 이제 민주당 나오니까 그쪽에 더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포항 남울릉은 박명재 후보를 공천하셨어요. 예. 박 후보 강점은 뭔가요? 우리가 사실 공천위원회에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박명재 후보가 다른 13명의 후보 전체 지지율만큼 그 주민들이
그 지지하는 후보였습니다. 13명 다 합친 것만큼? 예. 그 정도로 높았습니까, 지지율이? 예.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였고, 예. 또 그만큼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의사, 주민들의 열망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후보였고, 또 개인적으로 자질이라든가 앞으로 정치적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철새 논란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비서관 지내고 열린우리당 출신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행자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출마. 이게 의아하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청와대 행정관이야 어떤 직업 공무원으로서 장관까지 지낸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상북도 지사에 출마를 했었고요. 그랬었죠. 예. 지난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우리 당의 후보와 겨루었던 그런 전력이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출마한 것 자체가 당시 어떻게 보면 여당에 의해서 차출된 그런 상황이었고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무소속 출마는 사실 우리 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입당 원서까지 제출하고 공천 신청을 했지만 입당을 받아주지 않고 공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무소속 출마를 했던 그런 전례이고요. 무소속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열린우리당에 몸을 담았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박 후보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체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지낸 경력에 의해서 여당에서 차출을 해서 경북 지사로 출마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이후에 설명을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입당을 해서 사실 우리 당의 주요한 자원으로서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알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철새 아니다. 이제 이런 해명. 지금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 공천 두고선 구태 대 참신, 비리 대 청렴, 철새 대 지조, 무원칙 대 원칙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 그게 낙하산 대 지역 대표 이렇게까지. 하나 덧붙이시네요. 예,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구태 대 참신이다 이러면요. 구태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당의 후보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관록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어떤 입장인 것 같고요. 참신하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들은 사실 정치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무명이다 또는 지명도가 없다. 그렇게 해서 구태라는 말을 그만큼 관록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또 구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비리 대 청렴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새 대 지조다 이런 것은 사실 손학규 후보를 공천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철새 대 지조라고 할 수 있는지 지조라고 하면 오히려 그 서청원 후보에 대해서 지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원칙 대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 후보는 전부 다 공천 신청을 해서 혹독한 심사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보면 어떤 공천 신청도 안 한 분을 찾아가서 출마하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무조건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